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멘토 나와 있고요.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기택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산업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잠깐 꺼냈고 어제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업부에서 전망했을 때 반도체, 조선 쪽에 맑음돼 있고 2차 전지도 괜찮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이제 조금 반등할 것이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옆에 이제 저희가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부에서 수출입 자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표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좀 조선주도 좀 강세고 반도체 부품주 강세이기 때문에 두 분과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을 좀 이끌었던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이제 산업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좀 이제 올 초에 좀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한 9월, 한 3분기부터는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산업부 대신에 한국은행 총재가 먼저 좀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3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상반기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의 터닝 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좀 잡히는 좀 그러한 좀 섹터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이제 뭐 실적과 실적 시즌 사이에 좀 이슈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만 결국 그런 부분을 좀 실적으로서 좀 어느 정도 극복해내가 나는 좀 그런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계속 수주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올해부터 조금 이제 매출로 좀 전환이 되면서 결국 이제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잡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상승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잡음이 많습니다만 결국 뭐 실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좀 증설에 대한 부분까지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반도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모멘텀이 있는 네. 종목들이 좀 추가로 붙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보다는 주가는 좀 더 먼저 빠르게 좀 제가 볼 때 적응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더 짚어보죠.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오늘 신영증권 쪽에서 하나오션 관련해서는 목표가를 낮췄어요. 조선업종 전반은 좋은데 하나오션은 좀 과도하게 오른 것 같다. 목표가를 낮추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오늘 삼성중공업이 그래서 그런지 더 강하게 가는 모습인데 이택 멘토께서는 조선주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그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십니까? 예, 뭐 여전히 제가 꾸준하게 좋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말서부터인 것 같은데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결국엔 배값이 올라가고 배를 이제 도크를 채우면 결국에는 그동안 10년 동안 구조조정의 결말을 좀 볼 것이다라고 했던 내용대로 상저하고의 흐름을 좀 실적은 보여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겠죠. 일단은 그 전에 대우조선해양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방산 쪽에서도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 의견과 뭐 한 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 의견도 여러 곳을 보면 사실 한 곳은 꺾었지만 다른 곳은 여전히 스트롱 바이기 때문에 뭐 다른 곳까지 연속적으로 목표주가 하향이라든가 의견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각각의 애널리스트의 시각에 따라서 뭐 어떤 면을 보냐에 따라서 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휘둘리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는 투자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백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올 상반기 때는 작년에 너무 수주가 좋았기 때문에 좋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깊이 나왔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조선주별로 약한 저점에서는 뭐 크게 올랐습니다만 연초 대비해서는 70%대에서 1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배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하반기도 연속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주의 깊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선업종의 가장 걱정들이 원자재 값하고 인건비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해소됐다는 점도 최근에 조선주의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 한 곳에서 하나오션에 대한 의견은 그간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을 반영한 거지 전체적인 업황에 대해서 꺾은 건 아닙니다. 조선주 계속해서 볼만하다라고 의견을 줬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반도체 얘기로 그럼 좀 넘어가 볼까요? 반도체 오늘 부품주들이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ISC라는 회사를 두 분 다 한번 언급하셨던 걸로 유망주로 소개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ISC가 오늘 굉장히 주가도 좋고 그래서 AS 차원에서 ISC도 좀 얘기해 주시고 반도체 부품주, 반도체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ISC 같은 경우는 좀 이제 DDR5로 제가 볼 때는 좀 이슈를 받았던 종목,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좀 개별적인 좀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좀 대주주가 좀 바뀌는 양수 양도인 계약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낙폭이 좀 과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약간의 좀 조짐이 보였었고 하락에 대한 조짐이 보였었고 특히 이제 하루에 거의 한 7, 8% 정도까지 좀 하락하는 좀 단기적으로 과한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뭐 ISC 같은 경우는 SKC 쪽에서 봤을 때 지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비 발행도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주식주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기존에 어떤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희석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SKC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비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대부분 다 팔지 않고 보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하락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급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ISC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발로서 DDR5 관련된 종목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 일단 뭐 개별적인 이슈를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환매 사이클에 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생각했던 좀 라인을 좀 넘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DDR5를 시작을 해서 특히 뭐 오사트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차량용 관련된 뭐 파운드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대부분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옥석가리가 좀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전통 소부장 쪽이나 혹은 뭐 디자인하우스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선발로 좀 출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제가 볼 때는 좀 비중 조절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좀 많이 오른 반도체 부품이나 소재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못 오른 곳을 좀 찾아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가 반도체를 하반기에 맑음으로 표시한 건 아니에요. 근데 10월부터 반도체는 수출이나 이런 것들 늘어난다라는 코멘트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조선주랑 같이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기택 멘토께서는 반도체 부품주들 그리고 방금 전에 ISC 설명 조금 하셨습니다만 오늘 좀 급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주시죠. 예, 뭐 선자부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 업종을 찍어주듯이 딱 어디가 좋다라고 어저께 발표를 했죠. 산업 전망 관련돼서 나왔던 것들이 오늘 뭐 그러한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가 다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리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2분기 때부터 실적 발표 이후에 FOMC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색깔이 좀 바뀌어서 마지막 금리의 피크일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제조 그러니까 전통 제조고 구경제 쪽에서 뭔가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좀 오늘 세게 보여준다라는 것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반도체 부품주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DDR5 관련된 종목들이 하반기 때는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DDR5 관련돼서는 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소부장주로 ISC를 포함해서 뭐 심텍, 아비코전자, TSE
TLB 같은 종목들이 이제 관련돼서 올 하반기 때 네네. 어느 정도 이익의 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ISC는 방금 전에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크고 이제 매물 소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지 뭐 여기서 더 크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 DDR5 관련주들 조금 주목하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심텍, 아비코전자, TSE, TLB 이런 거 언급하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볼 게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좋았다가 요즘 주춤하고 있고 오늘도 좀 주춤한데요. 자동차 업종도 키움증권인가요? 키움증권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투자 의견을 내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윤행 멘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자동차 섹터 좀 말씀을 드렸었을 때도 확실히 그 이제 실적 시즌 사이에 참 이슈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거짓말처럼 이제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내면서 주가를 올린 그런 패턴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디젤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좀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많이 파느냐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전기차, 특히 이제 결국은 미래차에 대한 어떤 전환이 얼마큼 빨리 되느냐에 대한 부분과 함께 결국 이제 뭐 테슬라의 뭐 대항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모빌리티 관련된 쪽까지도 제가 볼 때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결국 이제 로봇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AI까지도 지금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판매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트위터를 통해서 뭐 자연어를 통해서 지금 AI에 대해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테슬라도 제가 볼 땐 AI 관련된 종목으로 좀 저는 묶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차량을 많이 파는 것에 더해서 전기차로의 전환 결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줄 관련된 종목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대감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얼만큼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좀 전기차의 어떤 부품주로서 변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들이 좀 일단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보다는 약간의 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 성화이텍이 한 5거래일 동안 급등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 넘어섰거든요. 근데 오늘 마치 AS의 날인 것처럼 두 분 다 성화이텍도 이제 유망주로 뽑았던 종목이라 이기택 멘토는 성화이텍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의견을 좀 꺾은 증권사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환율에 대한 부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아닌가. 뭐 실적이 잘 나와도 피크아웃이다라고 하고 경기가 둔화될 거니까 자동차가 안 팔릴 것이다라고 걱정했고 그전에는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팔 거야라고 했는데 그 모든 걱정을 8분기 연속해서 깨면서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거든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실적으로 보답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지 못하는 그러한 답보 상태를 보여주는데 9만 원이 되니까 또다시 그러한 논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네. 것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전기차 재고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사실은 우려가 좀 깊어지고 무엇보다 제가 눈여겨보았던 뉴스는 중국에서도 몇몇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리비안하고 테슬라 이외의 업체들 그러니까 스타트업 업체들은 도산하기 시작했고 매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테슬라는 가격 인하 정책을 쓸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는 거고 이제 치킨 게임에서 전기차도 치킨 게임으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만 살아남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뉴스들을
추측해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는 그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체가 글로벌리 국내에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인데 네네. 그러면 기초 체력이 있고 이제 살아남은 자 승자 독식의 시작이라고 하면 최근에 그러한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국내 완성차를 많이 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러한 시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2분기 때 실적을 현대기아차가 각각 뭐 21%, 34%씩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상향돼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결국엔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9만 원대를 돌파하면 내년도엔 또 다른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기아차 기준으로 9만 원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도 이제 제대로 된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에 따라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동차 부품주까지 합쳐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기아차 이외에 부품주들은 이제 해외 각 기지별로 진출해져 있는데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고 유럽과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미국, 북미 지역에서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고 현지 공장이 있는 업체들 위주의 주가 퍼포먼스는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종목 중에 화신이나 성화이텍, SL, 우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까지 두 분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멘토께서는 코아시아를 들고 오셨습니다. 삼성 AP 특화 파트너다라고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이기택 멘토께서는 아이패밀리 SC 일본 채널 성장의 실적 호조 기대. 여기가 화장품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코아시아부터 투자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상승하지 않은 제가 볼 땐 섹터와 종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찾아온 것이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좀 디자인 솔루션 좀 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좀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파운드리랑 많이 좀 연관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 파운드리의 협력을 통해서 뭐 설계부터 유통까지 좀 원스톱 솔루션 사업 모델을 좀 제공하는 유일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영국의 ALM 쪽과도 지금 공식 디자인 파트너로 지금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수의 지금 글로벌 고객사들과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파운드리에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현대차의 어떤 두뇌 칩을 좀 처음으로 공급을 한다는 어떤 기사가 한 6월 달에 나왔는데 그 시장 자체가 이제 185조 원이 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파운드리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수혜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4나노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은 움직였던 부분들 하지만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도체 쪽에서 봤을 때 다음 선순환의 어떤 타자로서 손색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코아시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1차 목표가 12,000원에 선저가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기택 멘토가 가져오신 아이패밀리 SC도 투자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용기 업체죠. 최근에 펌텍코리아 리포트를 좀 살펴봤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서 업데이트 차원에서 제가 한 2달여 만에 다시 또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 주식은 뭐 한 40%까지 올라왔다가 한 20몇 프로대 뭐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얻은 힌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펌텍코리아라고 화장품 용기 업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익 체력이 좋아졌다라고는 리포트인데 색조 전문 브랜드인 롬앤의 선전에 기인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롬앤을 제조하는 아이패밀리 SC 그러니까 롬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이패밀리 SC가 일본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분기 때도 실적이 일본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올라오면서 국내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림이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무엇보다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절성으로 볼 때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리포트를 좀 보자라고 하면 2분기 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100%가 좀 안 되는 96%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은 50% 정도 32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6% 성장한 39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가에 좀 녹여냈나를 놓고 봤을 때 아직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 때 되면 성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IFM리SC는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고 최근의 조정은 매수 기회다. 그런 판단하에 AS 차원에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의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2만 1,000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기택 멘토 그리고 윤여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